때는 2022년 12월이었고요.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고 테이블 위에 지갑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 난데없이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경력 4년차, 경찰 형사부는 2년차인 김영지 변호사입니다. 경찰 형사부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님들이 다수 계시고 전반적인 형사사건뿐 아니라 그에 수반하는 민사사건과 행정사건도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재미있게 보다 보면 약이 되는 리걸 엔터 채널 법률 약의 첫 번째 콘텐츠 이긴 변호사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법률과 맞닿아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들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오랫동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억울한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때는 2022년 12월이었고요.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고 직업적 사명감이 매우 투철했고 명예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유실물을 발견하면 귀찮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근처의 파출소나 경찰서에다가 유실물을 가져다 줌으로써 주인을 찾아주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테이블 위에 지갑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동안이나 테이블에 사람이 없자 의뢰인은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실수로 지갑을 두고 귀가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도 유실물을 안전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경찰서나 파출소에 지갑을 가져다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가지고 술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집 밖에서 친구들을 택시에 태워 보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한참 동안 서 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서 횡설수설 말을 걸게 됩니다. 다가왔던 사람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갑이라는 키워드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지갑의 주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왔던 사람에게 지갑의 주인인지 여부를 묻고 지갑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갑의 주인에게 주인을 잃어버린 지갑인 줄 알고 파출소에다가 가져다 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지갑의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 난데없이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의뢰인이 건넸던 선의는 갑작스런 위기로 몰아치게 됩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유실물을 발견하면 일단 그 가게에 맡기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두고 오거나 그런 간단한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찰은 의뢰인이 파출소에다가 지갑을 가져다 주려고 했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사건은 약식 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어쩌다가 이렇게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재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지갑 주인은 굉장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질문을 하였을 때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이때 의뢰인의 행동이 일반인의 행동과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인이라면 귀찮음을 감수하고서 파출소에 가지 않았을 것일 텐데 의뢰인은 파출소에 가져다 주려고 했었고 이런 점들이 어우러져서 의뢰인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았고 저는 의뢰인이 벌금형의 위기에 놓인 시점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법원의 증거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증거 기록을 꼼꼼하게 보던 중에 지갑 주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갑을 돌려받을 당시의 CCTV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CCTV에서는 지갑 주인이 지갑을 돌려받은 직후에 수차례나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CCTV 영상을 현출을 했었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지갑의 주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의 주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짚어내었습니다. 이로써 가장 불리한 진술이었던 지갑 주인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결국 의뢰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공무원으로서 직업적 사명감이 추출했던 의뢰인은 좋은 일을 하려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서 굉장히 억울해 있는데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좌절하고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증거들에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뽑아내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증인신문사항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지으면 가장 좋겠지만 법원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증거 기록을 꼼꼼하게 보고 증인신문 사항을 세심하게 구성을 함으로써 억울한 점을 다투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위기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형사부 김영지 변호사였습니다. 재미있게 즐길수록 약이 되는 리걸 엔터 채널 법률약은 유튜브, 팟빵, 네이버 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